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편해졌다는 걸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연락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해졌다는 감정 옆에 괜히 따라붙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 내가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가 편해진 마음보다 그 마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을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왜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감정이 지금의 당신 마음에도 조금 닿아 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은 설명해야 할 감정이 되었고, 조심해야 할 상태가 되었고,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야 할 문제처럼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위험한 것 같고, 연락이 뜸하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밀려난 건 아닐까? 내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외로움이 정말 그렇게 이상한 감정일까요? 철학자 라르스 스벤제는 외로움의 철학에서 외로움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로 바라봅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감정이라는 시선입니다. 이 관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기보다 관계의 방식이 달라질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졌는데 그 변화를 마음이 아직 따라가지 못할 때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전환에 가깝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을 너무 빨리 지워버리려 합니다. 사람을 더 만나야 할 것 같고, 약속을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을 괜히 실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그 자리에 두고 인정해주면 의외로 마음은 빠르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남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미워진 것도 아닌데 약속 하나가 잡히면 괜히 하루의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차가워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이제야 자기 상태를 먼저 살피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밖으로 쓰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했고 사람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흐름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밖으로 쓰는 감정보다
안으로 지켜야 할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보다 회복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변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왜 이렇게 혼자가 편해졌지? 하지만 이 현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성숙을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점점 내부로 향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심이 관계와 성취에 있었다면 중년 이후의 관심은 의미와 균형으로 이동한다는 시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혼자가 편해진다는 감각은 후퇴가 아니라 이동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머무는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감정의 사용 방식이 바뀌면서 생기는 낯설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혼자 있어도 그 느낌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꽤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학자 라르스 스벤제는 외로움을 제거해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움이란 감정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속도가 달라질 때 더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혼자가 편해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된 것이 관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감정을 무리하게 밖으로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을 만나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 이 선택은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너무 자주 이상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말에 괜히 변명을 붙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족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편안함과 외로움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지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사람을 덜 만나면서도 연결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함께 나타날 때 삶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야 자기 감정을 제자리에 놓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불편해지는 순간은 대개 외로움 그 자체보다 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안을 떠올립니다. 약속을 잡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일정을 채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는 순간이 있고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잘못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말아야 할 감정으로 대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큰 힘으로 우리 마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진짜 연결보다 즉각적인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외로움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더 얕은 연결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 무작정 사람을 찾는 방식은 잠시 위안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잠깐 멈춰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지, 이 관계의 방식이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조용히 묻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듣기보다 외로움 자체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슬픔을 빨리 넘기려 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혼자 있는 시간을 괜히 실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할수록 형태를 바꿔 돌아옵니다. 외로움을 밀어낼수록 짜증이나 피로로 나타나고 인정하지 않을수록 마음의 무게로 남습니다. 철학자 라르스 스벤제는 외로움을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그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순간보다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이 더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태도를 조금 바꿔줍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잠시 함께 앉아 들여다볼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그 자리에 두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긴장이 먼저 풀립니다. 외로움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삶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조용한 신호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마음이 완전히 굳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시 귀 기울이는 편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 가벼움은 사람이 많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면으로 인정했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외로움을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 때의 만남은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외로움을 받아들인 뒤의 만남은 마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든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답장을 늦게 했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약속을 미뤄도 자기 비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무례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교 사상가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비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며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한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자기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줄어듦이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는 감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의 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대화,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관계, 늘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연결은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그 자리에 무언으로도 편안한 관계, 오랜 침묵 뒤에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감정 수용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관계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면 이제는 자기 상태를 확인한 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증명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짜 만남은 상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한 사람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미 가진 상태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는 가벼워지고 만남 뒤의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어지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사람을 덜 만나는 대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조금 더 오래 마음에 머무릅니다. 외로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더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정돈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관계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삶의 리듬으로 관계를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다만 예전처럼 불안이나 초조를 함께 데려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외로움의 양이 아니라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설명하고 지워내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감정과 잠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지금 속도가 빠른지, 지금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지금의 하루가 내 마음을 존중하고 있는지 조용히 알려주는 감정이 됩니다. 시인 나태주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단단해질 때는 무언가를 더 붙잡을 때가 아니라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되었을 때 외로움은 고요에 가까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혼자는 쓸쓸함보다 차분함에 가깝고 고립보다 정돈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적어졌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관계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어들 수 있어도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흔들 힘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요즘 혼자가 편해진 자신을 괜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을 애써 부정하거나 서둘러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닿은 장면이 있었다면 그 느낌을 천천히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당신의 외로움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요?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